왜 전기차 시대가 와야 되냐, 배터리 그렇게. 솔직히 저도 그 논리에는 동감을 해요. 왜? 한 사람 이동하는데 70kW의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을 한다라는 건 비합리적인 거야. 그렇죠. 지금 우리 인류의 문명 수준에서 보면. 왜냐면 보통 우리가 4인 가족이 하루에 쓰는 에너지가 그냥 10kW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보통.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을 막 한단 말이지. 여름철엔 좀 더 쓰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n분의 1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게 2, 3kW인데. 네. 근데 그 에너지를 이동하는데 한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70kW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사용 효율에 따르면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너무너무 소모적인 일은 맞아. 전기차가 친환경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하. 에너지를 적게 써야지. 에너지를 적게 쓰고 또 최대한 혼자서 적은 에너지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고성능이다. 부산까지 10kW로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와, 그거는 좀.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한 200, 300kg 정도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출력은 한 40kW 정도 되고, 그럼 가능할지도 모르겠긴 한데. 가능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막 바람만 불면 막 휘청휘청하고, 네, 위험하죠. 그 다음에 시속 한 5, 60km로 달리고, 이러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퀴도 막 그 스쿠터 바퀴 같은 거 달고,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친환경의 이미지가 많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그거잖아요. 무조건 효율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뽑아서 정제를 해서 운반을 해서 요거 자동차에 넣고 태우고 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유리하고, 그렇죠. 에너지 효율 면에서 최종적으로 유리하고, 거기에 플러스 사실은 앞에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그 경제성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 환경.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는 병든 지구를 물려주면 안 되지 않느냐. 또 그거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해성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또 뭐 대형 쓰나미가 막 대륙을 다 휩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일은. 그러면 그렇다고 대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무렇게나 살자.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죠. 아무렇게나 먹고 네, 건강을 왜 신경 써? 술 퍼먹고 막 네. 담배 피고 청소는 왜 하나? 그 다음에 막 아무데나 똥 싸놓고 치우지도 말자.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까짓 거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은 굉장히 불행하고 미래가 없고 오늘만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을 추구하고 전기차로 가야 된다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인류가 우리가 인생이 있으면 인류의 역사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 역사적인 흐름을 막 되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인생은 가능성을 높이는 게임이고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희망과 또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인데 전기차로 가자는 건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자 하는 거야. 우리가 대학에 피하면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 그러잖아. 이제 나는 이제 다 됐어 이제. 나는 이제 인생에서 이제 다 이룰 거야 하고 했는데 이루긴 뭘 이뤄. 그때부터지. 그때부터 시작이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사실 그 시점은.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뭐 다 해결되나? 아니지. 그때부터 스트레스는 시작이지. 지옥이 열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의 지옥을 뚫고 가면 새로운 지옥이 열리고 그렇죠. 그 관문을 뚫고 가면 또 다른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잖아. 전장에서 피는 꽃. 그 꽃이 행복인 거야. 그렇죠. 그 꽃을 보면서 잠깐
풍겨지는 그 꽃향기에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인생의 행복을 카타르시스로 그때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유한한 인생을 최대한 어떻게든 건강하게 유지해보고, 그리고 최대한 자손들 많이 보고 같이 행복하게 하하하 호호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죽을 때 자듯이 편안하게 죽는 인생이 되자. 그걸 목표로 사는 건데, 그러려면은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다. 건강에 좋은 옷,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습관, 그 다음에 과음하지 말고 흡연하지 말고 또 좋은 공기 마시고 이런 거거든. 맞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행복하고 번영을 위해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후손들이 보다 건강한 지구를 통해서 인류가 최대한 오래 존속할 수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려면 이런 전기차와 같이 산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고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분야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자율의지예요. 전기차를 부정하고 친환경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자유지. 하지만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시도와 노력, 이런 것까지 방해하셔는 안 돼. 그러니까 본인 혼자 망가져야지. 우리가 왜 그러잖아. 위험하게 운전해서 막 하는 사람은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그러잖아. 맞아요. 음주운전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죽으려면 혼자 그러니까. 피해를 봐. 그러면 아무도 뭐라도 안 해. 남들에게만 피해를 안 주면 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혼자서만 그걸 막 퍼뜨리려고 하거나 논란을 일으켜서 스트레스를 줘서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야 또. 그렇죠. 근원이야. 스트레스 안 줘. 남들에게 스트레스 주고 악플 달고 그러면 내가 뭐 피해를 줬냐. 사람들 명을 단축시키는 거거든 그게. 피해를 줬죠. 그러니까 하하호호 웃으면서 막 그 재미있는 포인트를 막 빵빵 터트리고 하면 그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건데, 막 그 댓글에다가 니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이 진짜 수명 깎여.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쓸데없이. 그럼 장진영님도 최근에 싸웠지. 네. 그러지 마. 수명 깎여. 수명 깎여요, 진짜.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비난을 하려는 사람들이 명분을 찾아. 널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그렇죠. 그 창피를 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랑 같아요. 그 심하게 말하거나 욕을 하는 댓글은 없애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 왜 내 댓글을 지웠냐. 널 비난하고 욕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나갔는데 별 이유 없이 나한테 침을 뱉었어. 수건을 꺼내놓고 이걸 닦으니까 그거 왜 닦았냐 이거야. 이거야. 비유가 찰떡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닦아야죠 그랬더니 네 얼굴에 침 묻은 거를 사람들이 보고 너를 비난해야 되고 너를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데, 네가 그걸 닦으면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너를 욕하지 못할 거 아니냐. 심지어 그게 너를 위한 거래. 내가 너에게 침을 뱉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난을 하는 건 널 위해서 뱉은 거니까, 그걸 닦으면 사람들이 못 보고 너를 못 놀리니까 그걸 지워서 나는 분노가 일어난다, 이 논리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법은 그냥 없애는 거예요. 현명하게 우리 그래야 돼. 근데 이 인터넷 문화가 잘못돼가지고 꼭 침 빼놓고 그 다음에 오줌 싸놓고 왜 그걸 치웠냐 그래. 치워야지, 냄새나잖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 고수는 한마디로 규정을 한대. 그건 사실 고수가 아니야. 몰라서 그래. 아니면 되게 인문학적인 내용은 이 함축의 의미를 잘 비유하면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왜 철학에서 그러잖아. 인생이란 뭐다 하면 와 그러잖아. 그런 게 되는데. 근데 공학은 그런 게 안 돼. 되죠. 과학과 공학은 그게 안 돼요. 사실 이 뭐랄까요, 왜곡 없이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가 그 칠판 놓고 수식을 다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리차드 파인만 교수님이 자석이 왜 붙어요? 그러면 그냥 붙어요. 그냥 붙지 않거든. 그러면 그 원자라든지 전자에
구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쵸. 맥스웰 방정식까지 가야 돼. 그쵸. 근데 그분이 왜 그냥 붙어야 하냐면 어차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분들은 왜라고 자꾸 물어봐. 왜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드리는 게 몰라서가 아니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왜 이걸 들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별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신봉하시면 안 돼요. 별거가 많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거기서 또 왜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왜가 없어. 그건 그냥 원자가 그렇게 작동을 해. 내가 제일 예전에 속았던 게 뭐냐면 뭐요? 수학이 이해 과목이라는 게 난 거기에 분노하고 있어. 수학은 암기 과목이고 맞아요. 영어하고 국어가 이해 과목이야. 맞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 수학은 응용 수학으로 오지 않는 이상, 네. 그 다음에 물리 수학으로 가지 않는 이상 수학은 그냥 암기 과목이야. 맞아요. 공식을 외우고 외운 대로만 하면 돼. 3차 방정식 인수분해서 2차로 2차 방정식 인수분해서 1차로 이러면 답이 나와. 맞아요. 근해 공식 외우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외우면 돼. 근데 영어는 아니잖아. 문맥을 이해하고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쵸. 이걸 어떻게 배워? 맥락을 알아야 되고. 국어 해놓고서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 이걸 어떻게 배워? 아니 작가가 죽었잖아. 심지어 작가가 죽었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 무덤으로 가야 돼?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또 그 후세에 뭔가 국어학자나 언어학자들이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그걸 맞추라는 거야. 야, 이게 궁예의 영역이야. 그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그 작가분의 따님인가 아드님이 그 시험을 봤는데 응. 나중에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문장을 썼어? 그랬더니 그냥 작가들은 뭔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천재적인 센서빌리티가 작용을 해서 그때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그걸 맞추려면 거의 이게 독심술 수준이거든. 독심술도 안 돼요. 작가 본인도 못 맞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작가가 그거 아닌데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그러니까요. 그거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왜라는 거는 형이 상학적인 질문이다. 근데 물리, 수학, 공학은 형이 하학적인 거야. 그쵸. 형이 상학 분야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왜 이렇게 붙이면 글쎄요 왜 그럴까요? 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전기가 될까요? 왜 그러죠? 그러면 그게 전기예요. 그건 그냥 그런 건데. 그냥 전기예요. 아, 그 왜 나중에 충전이 되면 왜 에너지가 나오죠? 그냥 결합을 다시 하니까요.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안 외우시려고 하는 거야. 개념적으로 우리가 중력장, 에너지장 이런 것도 장의 개념을 갖다 설명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왠지 모르는데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 범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다 보면 이제 푸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요. 맞아요. 어쩔 수 그래서 없습니다. 사실은 비유를 하거나 풀거나 쉬운 말로 하는 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공부할 때 그래요. 네 맘대로 이걸 해석하고 풀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공학을 하는 사람들로서 바른 자세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 다 재미없다, 뭐 아유 막 이해가 안 된다. 못하냐 이러는데 인문학 하는 강사들이 다 일어났어. 몇 마디 하면은 인생 다 꿰차는 것처럼 한마디 딱 해놓고 막 심오한 표정 딱 지으면 막 사람들 박수 치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마음이 울적해져서 위로를 받기 위한 토크쇼라면 모를까. 그렇죠. 네. 자동차 관련해서도 본질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재미가 없지.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자꾸 이렇게 주변 얘기들을 해야 되고 출연진도 좀 예쁘고 좀 섹시해야 되고 다른 요소들에 자꾸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또 그런 삶의 즐거움이 거기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선택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본질을 좀 알고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한두 푼도 아닌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네. 심지어 점점 비싸지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도 이거 4천만 원 줘야 되잖아. 이거요? 코나. 그렇죠. 4천만 보조금 원 받고. 4천만 원 줘야 돼. 네. 탈만하게 하려면 딱 4천 들어간다고. 4단 나도 아니고 4천인데. 4천. 4천?